나나셀라 2026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95.4%가 증가했습니다. 상품 회전율은 1.65로 좀 낮게 예상이 되고요. PBR은 0.48입니다. 비성분에서 상품의 증감액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나라셀라에 대한 사업 개요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본사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청백리로 393번지 길 353 지하 1층에 본사가 있네요. 주류 수입 및 도매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자, 이 주류 사업을 하는 기업을 우연히 찾게 됐습니다. 미국, 프랑스, 칠레, 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 와인 산지에서 와인을 수입해서 국내 유통하고 있다. 30년 업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이 수입하는 브랜드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포도주도 들여와 있다는 거고요. 몬테스 케이머스라고 발음하네요. 그 다음에 더콘 뭐 이런 거. 저는 뭐 포도주를 잘 모르니까 또 사케도 뭐 좀 들어오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오프 채널에서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뭐 이런데 직영 매장 등이 있고 온 채널에서는 도소매, 관계사 직영 매장 등이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2,405원으로서 1년 전보다 7%가 떨어졌습니다. PBR은 0.48 상태로 이것도 마이너스 3% 떨어졌습니다. 5% 이상 주주는 나라 로지스틱스가 51.88%, A벤처스 퍼스트 투자조합이 19.92%, 그리고 그 나라 로지스틱의 최대 주주는 마승철 씨로 72.6% 이렇게 가지고 있네요. 외국인은 흥미를 갖지 못한 기업입니다. 그 제조업 중심으로 스루프트 회계를 하는데 상품으로 하면서 스루프트 회계에 또 편리한 점을 또 좀 부각시킬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루프트 회계 손익으로 말씀드리면은 매출은 222조 6,200만 원, 6.4% 증가했고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 상품 매출 원가하고 이게 동일한 금액입니다. 요 산식에 의해서 이것은 뽑은 겁니다. 126억 3,300만 원, 10%. 요 총 제조 비용분의 매출 원가 있는데 요거는 총 매입 비용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수루풋율이 플러스 3.6%입니다. 그 매출 재료 비율이. 그래서 여기서 그 와인 수입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율이 1.8% 그래서 떨어졌죠. 또는 판매 가격을 올리지 못했다고도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가공비 당연히 없죠. 상품 유통업이니까. 판매 관리비 90억 500만 원, 2.3% 그래도 감소시켰습니다만은 그 결과 감소시켜가지고 TOE 생산성은 1.07로서 0.05% 상승을 시켜서 영업이익은 6억 2,400만 원, 195.4%나 증가했습니다. 유통업 마진으로서 2.8%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이 정도 가지고 만족을 하나요? 222억을 팔아가지고 6억 남는다. 뭐 그 유통 마진이 좀 적다. 뭐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재고가 너무 많습니다. 305억. 지금 1분기 매출액이 222억인데 지금 305억을 가지고 있다. 연간 그 회전율이 1.65 회전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약간 떨어졌죠. 그 회전율이. 원가 회계 손익도 결국 내용은 같습니다. 그 쓰는 용어들이 틀려서 그러고 그 산출하는 식이 서로 틀리긴 하는데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그 원가 회계 필요 없이 스루프트 회계로 대체돼야 된다는 거를 만약에 매출원가가 상품 유통업이라면은 상품 매출원가가 된다면은 그것은 그러면은 스루풋 매출 재료비와 동일하게 된다. 왜냐하면은 가공비 배부가 없으니까 결론은 같아진다는 얘기죠. 이게 근본원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는 뭐냐? 제조업도 가공비 배부를 제거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고자산 명세입니다. 상품 305억 원으로 2025년 말보다 27억 7,5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증가율은 6%인데 재고 증가는 10%면은 요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술이라는 것은 오래 보관해도 뭐 더 보관할수록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은 없어요. 술이라는 게. 그러나 장사 속으로 가는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뭐 오랫동안 잠겨 있으면 뭐하냐,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런 얘기죠. 제 논리는. 그 비성분의 회사는 상품 매출원가라고 표현했는데 제가 요거를 분리를 했습니다. 상품의 변동액, 재고자산 명세에서 증가액은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표현됩니다. 27억 7,500만 원. 그래서 회사가 제시한 거는 상품 매출원가로 126억 3,300만 원인데 역산으로 해서 상품 매입액을 도출해 냈습니다. 154억을 매입을 수입을 했습니다. 운영경비가 바로 그 판매관리비하고 동일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서 수익 가격이 올랐다 했다 이게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1단계 재고자산 증감액은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실제 이게 비성분이 본인들이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표기해 준 거지만은 표기를 그런 식으로 안 하면 저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위와 같은 이런 매입 금액, 그 다음에 출고 금액 이런 것들을 흐름으로 얘기를 해줘야 믿지 그냥 믿어라 그러면은 안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항상 스cepticism을 저는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입액에 대한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1분기 매입액입니다. 미국 국가별 쭉 했는데 수입 소개가 180억, 그 다음에 국내 소고가 20억, 그래서 201억을 수입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산출한 것은 154억이었죠. 47억 3,900만 원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그런 거 아닌가. 무자료 거래라든지 이런 거 세금 탈루하는 또 그게 아닐 수도 있죠. 그 연결 재무제표상의 매입액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그런 표현이 없으면은 아무 표현도 없습니다. 그냥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 회사들이 국가별로 뭐 또 살 것도 없잖아요. 메인이 그 와인 수입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47억만큼은 이게 좀 불식회계 냄새가 난다고 의심해도 회사로서는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자기네들이 수입 데이터가 있으니까 숨길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재고 가지고 대부분 장난질을 한다 이런 얘기에 제 논리는 그런 심중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총 제조비용이라는 용어는 상품 유통업에서는 총 매입비용으로 말을 바꾸면 될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그 제가 맞춰준 수치지만은 현금 흐름표에서도 그 이상이 발생이 됐습니다. 2025년도는
일치합니다. 2026년도 1분기 자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19억 나갔는데 그러면은 재고가 19억이 들어와야죠. 생계액이죠. 그런데 7억 5,100만 원뿐이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11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횡령했느냐라고 물으면은 평가 손실을 빼줘도 11억 2,800만 원. 아까 그 저기 구매액은 47억 얼마 차이가 있죠. 여기서도 이것이 특별히 무슨 딴 거가 있는가 열심히 그 검색을 해봤는데 마땅한 데이터들이 발견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금이 이렇게 틀린다 그러면은 이거는 분식회계의 냄새가 풍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주요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31억 6,700만 원, 5.6% 감소했습니다. 직원 수가 매출이 증가했는데도 20명이나 감원을 시켰네요. 194명으로 줄었습니다. 평균 임금은 대신 6,53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명을 잘랐는데 좀 신입사원들이 많이 나갔겠죠. 못해 먹겠다. 뭐 이런 건지 어떤 건지 매출이 증가했는데도 나갔다. 그러니까는 거기에 적응한 사람들만 이런 정도 줘가지고는 그 고급 와인 장사하는데 아마 자부심이 좀 안 날 것 같은 기분도 들어가네요. 그리고 노동 생산성이 4회전입니다. 그리고 그 노동 분배율 4회전이라고 해도 그냥 4.0 노동 분배율은 507%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쭉 이게 5월달 노동조를 해가지고 노조, 삼전 노조애들이 하도 나라를 갖다가 불안하게 만들어가지고 요거를 전에부터도 제가 산출해서 했는데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게 지금 몇 회사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니까 반비례 상반관계로 나타납니다. 생산성이 올라가면은 노동분배율은 일반적으로 떨어지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 급격히 뭐 임금 인상을 해준다든지 그럴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것을 비례로 성과급을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무리한 것이다. 1년이 지나고 그 연간 성과를 통해서 다음에 임금 협상을 잘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병행평가지표로서요. 재고 회전율이 1.65 회전밖에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떨어질 것 같고요. 스루픈율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순방향이면 일단 투명하게 가정은 세웁니다. 투자자본 이익률 2.7%로 1.7% 상승했고 총자산 회전율은 0.19 회전뿐이 안 됩니다. 이게 유통업이라면은 1이 넘어야 됩니다. 뭐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재고가 너무 많다고 지금 느껴지는 거죠. 그게 진짜 있는 재고인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매액 차이가 나니까 실제는 팔아놓고 손익계산에는 빠지고 그러니까 그 창고 재고 조사를 해보고 싶어요. 장부상에만 지금 왕창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나라 셀러한테는 미안하지만 자꾸 술장사 의심을 그렇게 해보게 됩니다. 영업구매 평가지표로서 매출채권 3개월에 1.8회전 했습니다. 매입채무 지급속도 1.1회전 했습니다. 3개월에 한번 수익결제를 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두펑 ROI 자본회수율 1%로 0.6% 상승했습니다. 병행평가지표 두 가지가 다 하락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세우고 이것을 입증하려면 수입 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또 수량 재고 회전율도 하락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진짜 재고 실사를 하고 싶네요. 창고 지하 1층인데 지하실에 멜로디 들어가서
해보고 싶네요. 그런데 회사는 원재료가 상품으로 읽기는 읽어요. 자기네 유통업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가격 추이는 알려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 투명 입증을 해주고 싶어도 본인들이 사양하는데 어쩌겠습니까? 투명회계, 그러니까 거꾸로 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 이론은 반증이 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입니다. 현금 흐름 재무지표입니다.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 21억 9,900만 원을 벌었습니다. 당기 순이익은 1억 5,200만 원 손실이었죠. 그러나 21억 9,900만 원을 본 것이다. 여기 산식을 공개합니다. 검증식도 공개합니다. 두 번째, 영업활동으로 유출된 돈은 8억 6,200만 원으로 최종 산출이 되고 최종 번 돈은 벌지 않고 23억 3,800만 원이 유출이 됐습니다. 자유현금 흐름, 채권자한테 11억 6,200만 원을 갚아가지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33.5%에서 33%, 0.5%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30%면은 그 안전지대에서 옐로우 존에 지금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이 적게 나니까 이익 배당 꿈에도 못 꾸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이 그 이 주식 투자 매력을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전체 흐름은 자유현금 흐름은 11억 6,200만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 정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익 이경험률은 거꾸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29.8%에서 29.6%. 30년 여력에 이익 경험을 이렇게 못 남기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그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지 유통업으로는 이익 잉여업을 그렇게 여축을 못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2026년도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무슨 묘수가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1 더하기 그냥 300% 산식에 의해 가지고 운영경비와 영업이익을 더한 목표액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890억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것도 300%가 증가한 거니까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도 300% 올리면은 요거를 매출 재료비율로 나누면 890억이 매출이 예측이 되죠. 아주 쉽죠. 실행 계획으로 이거를 어떤 이 호텔에 이 와인 한 병당 납품 단가라고 봅시다. 89,000원 아주 고급 와인을 한 병당 89,000원에 팔면은 2,449원이 남는다. 좀 더 남기자. 좀 깎으셨으니까 조금 한두 병 더 사세요. 그게 재고 회전율을 올려주니까 1.7회전 하게 되면은 판매 가격은 91,473원으로 올라가는 효과를 냅니다. 운영경비 가서 소주 한 잔 사주고 아니 와인을 팔아먹는데 그러면은 1.1% 증가하더라도 운영경비 좀 약간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게 판매관리비입니다만 3,100원으로 남는다. 그렇습니다. 근데 원가 회계로도 제조업 그 틀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판매관리비만 계산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 뭐 300% 한다 그래도 가공비 없는 거니까 이게 총 제조 비용은 매입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재고가 감소할 때는 매출 원가가 매입 비용보다 더 증가합니다. 646억 원으로. 그런데 10%를 더 매입을 한다고 그러면은
재고가 늘어난다면은 585억 원으로 줄어들어옵니다. 매입 비용이 616억인데 이런 게 원가 회계가 아주 그래서 지랄맞대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감소할 때는 한 병당 10만 3,200원에 팔아야 됩니다. 목표 이익을 내기 위해서는 재고가 증가할 때는 9만 7천 원에 팔아야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자, 아까 그 스르프상으로는 얼마로 팔기로 했죠? 8만 9천 원 해도 남는데, 그런데 자기네들 계산상으로는 그대로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급 호텔에 한 병당 10만 500원. 무슨 얘기요? 내가 계산해서는 제가 구매 담당이라면은 8만 9천 원 하면 안 사. 그래도 당신들 남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 계산상으로는 11,700원이 적자입니다. 아마 그런 영업사원이 쫓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를 계속 증가시켜야 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스르프 판매 매출액으로 올렸다고 하더라도 적자를 못 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 비교포고요. 실행으로 그 판매 가격을 올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스르폿은 돈이 남는데 원가 회계상으로는 적자를 못 면하는 것으로 오히려 적자가 커지는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품 유통업을 하는데 뭐 한다고 그 원가 회계를 가지고 재고 증감을 가지고 손익계산을 따지냐.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이라면은 스르폿 회계를 하세요. 상품 매출원가를 버리세요. 이렇게 지금 추천해주고 싶어요. 근데 이게 무슨 비용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그 매입액 자체가 틀리니까 자꾸 의심이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생산 감소를 매입 감소를 이해를 하시면은 이 적자폭이 줄어듭니다. 그 매입 증가를 하면 적자폭이 더 커지고요. 그렇습니다. 덤핑하지 마시고 모든 자료는 나머지 자료는 템플레이트 자료 1에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원가의 불편한 진실. 제가 책을 냈는데 너무 일찍 내가지고 안 팔렸습니다. 아마 절판됐을 거예요. 원가 회계를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로스차일드 여사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희망사항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